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2세 강민수입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목표를 향해 달렸고 20대 후반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억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했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다가왔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확장했고 제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확장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지자 아내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애써 모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허탈함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서민이었고 저 역시 부족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공사장 일용직까지 몸을 쓰는 일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유행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고객 응대하고 물건 포장하고 배송까지 직접 하며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점점 커졌고 2년 만에 월 매출이 억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니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 이제 좋은 짝 만나 결혼만 하면 되겠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 무렵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예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아내 쪽 부모님은 처음부터 신혼집을 강남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무리해서라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했고 예물과 예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더욱 돈을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안일을 맡아주니 고마웠지만 점점 소비가 과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 당신 능력 믿어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 말이 당시에는 힘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돈을 벌어 집을 넓히고 차도 바꾸고 삶의 질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업을 더 확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탄탄한 기반이 있었고 자금도 충분했기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뒤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은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종이었고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며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직원도 새로 뽑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 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납품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고객 클레임이 쏟아졌고 신용도가 떨어지며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초반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 당장은 힘들지만. 아내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마주쳐도 말을 걸지 않았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기다리다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친구들이랑 있어. 왜? 감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 늦게 들어와서. 내가 집에만 있어야 돼? 이제 와서 통제하려는 거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인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아내의 사인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제 끝내자. 끝내자고? 이렇게 쉽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예감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든 건 알지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난 더는 기다릴 마음이 없어.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함께 고난을 극복할 생각도 없이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떠난다고? 내가 돈 벌 때는 그렇게 잘 살더니 힘드니까 그냥 떠나는 거야? 그래, 솔직히 말할게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 너 정말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였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눈이 마주쳐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전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이제 정리 다 됐어. 곧 나갈 거야. 누군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외출하려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그게 아니라 너 요즘 이상해서 그래.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해.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릴 건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 다른 사람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떠날 마음이었다고 했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돈 벌고 가족 지키려고 했는데 넌 결국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희생? 내가 돈 버는 동안 나는 너한테 관심이라도 받았어? 너한테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어?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지쳤어.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못 살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났습니다. 남겨진 집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아내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했던 공간이었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어색했고 텅 빈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재정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나이를 먹으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루 몇 시간만 자며 버티는 게 어려웠고 몸도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재산을 정리했고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정과 거리가 멀어졌던 건 아닐까?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떠난 사람을 다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성공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예전처럼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일이라도 하며 먹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자 사람이 떠났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기쁨에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사는 것, 동네 공원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었을 때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